안녕하세요, 준수상가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고 레버리지 ETF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매수일이 언제냐에 따라 백테스팅 차이가 많이 난다던데 언제 매수하냐. 솔직히 저도 매수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이 적합하다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편인데 결과가 언제나 정답인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ETF에 투자할 때는 종목에 대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특정한 날에만 매수를 한다면 언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통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생기는 날이 월 초 아니면 월 말이잖아요. 월급 날이 돼야 이제 매수를 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입금이 되면 이제 이걸 언제 사야 되나 조금이라도 잘 사보려고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댓글에서는 QLD를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나스닥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QLD 자체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2배 레버리지 ETF잖아요. 결국 QQQ가 오르냐 내리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QQQ는 나스닥을 따라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왕이면 나스닥 자체로 비교를 해본다면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도 TQ나 QLD, QQQ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범용성을 고려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수 추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결과가 많이 일치하고 나스닥의 개별주 중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을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맹신하지는 못해도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엑셀을 한번 볼게요. 기간은 1981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40년으로 잡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매수를 할 건데 매월 첫 거래일마다 매수한 것과 매월 마지막 거래일에 매수한 것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첫 거래일이 꼭 1일인 것은 아니고 매월 마지막 거래일이 꼭 31일인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미일에 산 것도 있고요. 26일에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적립액이 100만원인데 1981년에도 100만원이고 2020년에도 100만원씩 투자합니다. 이 100만원의 실질 가치는 1981년과 2020년이 완전히 다르지만 일반인이 40년이나 살다 보면 가정도 생기고 부모도 부양하면서 지출이 생기다 보면 계속 100만원씩 넣는 것도 지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 매수한 달마다 그 당시의 환율을 적용했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유감스럽게도 QQQ가 1999년부터 출시된 거라서 40년 동안 비교해보려면 자료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나스닥을 하나의 종목으로 보고 지수를 주가로 보고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달 한국 돈 100만원을 그 당시의 환율로 환전을 하고 그 달러로 나스닥을 매수할 겁니다. 환전 날짜에 따른 차이를 배제했기 때문에 월초 매수나 월말 매수나 둘 다 투자 원금은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월초에 매수를 한 경우에는 원금이 한국 돈으로 한 4억 8천 정도 들어갔죠. 그렇게 40년 동안 월초에 매수를 했을 때는 86억 원 정도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월 말에 산 것들은 85.4억이 되어 있습니다.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계산을 해보면 월 초에 산 것이 0.6% 정도 더 수익이 났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40년 동안 수익이 14배밖에 안 된 것은 단순 계산기만 두드린 게 아니라 그래요. 실제 과거 지수를 바탕으로 만든 통계고 지난 10년 동안 QQQ 연평균 수익률이 20%였지만 이걸 20년으로 확대해보면 15%로 내려가는 것처럼 과거로 갈수록 나스닥을 견인하는 기술주들의 성장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지금처럼 강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계를 냈으니까 결론을 내볼까요? 월 초에 산 것이 월 말에 산 것보다 0.6%의 수익을 더 낸다는 것은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정말 경제 뉴스 이슈 따라가기 너무 벅차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 그냥 생각을 멈추고 월 초에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년의 결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내가 확실한 0.6% 수익률을 포기하고 내가 틀리더라도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을 때는 다양한 경제 소식에 대응하면서 하락한 날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상승장이 예상될 때는 오르기 전에 크게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시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40년 뒤에 0.6%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이왕이면 일찍 사는 게 낫다라는 정도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닷컴버블이나 리만 브러더스 같은 폭락에서는 계속 보유한 사람들보다 이론상 적절한 대응을 해준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높았을 테니까요. ETF 투자는 개별주랑 다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 타이밍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